안녕하세요. 화통지기 배성은입니다. 여러분은 꽃을 볼 때 가장 먼저 어떤 곳을 보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처음 본 부분이 꽃의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첫인상을 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내면과 개성을 보는 거겠죠? 자, 오늘 화통 멘토는요, 첫인상을 깨고 자신이 가진 색깔로 힐링을 전하는 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You know I know how to make them stop and stare as I zone out. The club can't even handle me right now. Watching me, I go all out. The club can't even handle me right now. The club can't even handle me right now. Can't nothing handle me right now. 토크 콘서트 화통 오늘의 멘토 가수 허공 멘토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허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네. 아니 오늘 넥타이도 너무 귀엽고요. 이미지를 아주 변신하고 나오셨어요. 네, 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매력적인 그 목소리의 소유자시잖아요. 가수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은 멘토로서 나오셨잖아요. 근데 노래하는 무대하고 또 이제 살아오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랑은 좀 감회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또 본의 아니게 제가 전에도 뭐 처음인 무대 뭐 이런 무대들 많이 노래로서는 서봤는데요. 네. 오늘 이 강연으로서도 또 처음 이런 무대를 서게 됐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화통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도 화통클럽 함께 하는데요. 소통남 황수동 아나운서, 용춘 브라더스 그리고 김노환 한의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일단 네, 네. 시작하기 전에 네. 가수 호공 씨가 맞는지 네. 확인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왜냐면 확인을 하죠? 호공 씨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 허각 씨가 지금 나와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확인을 해야 계속 돼요? 허각 씨하고 호공 씨가 네. 계속 헷갈려가지고. 예. 사실 아마 아니요, 이름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허각 씨가 바빠서 제가 가는 경우는 있는데요. 아이. 제가 바빠서 허각 씨가 오는 경우는 거의 뭐 그럴 네. 수 있겠죠. 그럴 수 뭐, 사람들이 딱 보면 허각시다, 호공시다 딱 구분할 수 있나요? 친한 사람들 말고는 잘 모르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 또 많이 모르셨는데 네. 요즘에는 아. 네, 저도 좀 왕성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일란성 쌍둥이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딱 한 군데,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되게 많을 텐데요, 쌍둥이도. 근데 아, 그래요? 저희는 딱 한 군데 있거든요. 어디예요? 저는 이제 미간에 점이 있어요. 아, 제가 그 점을 보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것만 이제 제가 보면 근데 되겠네요. 허각 씨는 없어요. 저는. 아,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저는 분장할 때 항상 네. 이 점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오늘 또 비밀 하나 알았네요. 자, 화끈한 강연에 앞서서 황수동 아나운서가 늘 야심차게 준비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화끈한 프로필 시간입니다. 황수동 아나운서. 네, 오늘 화끈한 프로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멘토 가수 허공, 시원한 가창력, 감미로운 목소리의 실력파 보컬. 2012년 오직 목소리와 실력만으로 평가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처음 이름을 알리면서 15년간 키워온 가수의 꿈을 이룹니다. 먼저 가수 허각의 형으로 알려지면서 쌍둥이는 창법, 음색이 같을 거라는 시선을 받게 됐지만 자신만의 감성과 색깔을 담은 노래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허공 멘토. 자신만의 목소리로 대중이 함께 즐기는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허공 멘토께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프로그램 봤어요. 응원도 많이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리꽃 감동이었어요. 아, 요즘엔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자, 이렇게 허공 멘토의 화끈한 프로필 여러분 쭉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각오로 쓰셨어요? 일단 힐링이란 주제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네. 힐링에 가장 가까운 이제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살아오면서 꿈을 키우면서 힐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네.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허공 멘토의 화끈한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힐링이라는 주제로 힐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저도 그 부분을 찾고 있는지라 여러분들께 힐링에 가장 가까운 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꿈을 이뤘고 꿈을 이루면서 어떻게 힐링을 했는지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네, 저는 1985년 1월 5일에 충청도에서 태어났어요. 고향이 충청도인데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6남매신데 6남매 중에 5째신데 그 중에 저는 저희 쌍둥이 중에 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린 시절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한테도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나이 6살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의 손에 저는 자랐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6살 때부터 아버지 손에 남자들끼리만 셋이서 오순도순 살다 보니까 이런 가족에 대한 정도 모르고 엄마에 대한 사랑도 모르고 그냥 무뚝뚝한 이런 남자로서만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 무대라는 곳에 서게 된 게 제 나이 9살 때였어요. 그때는 무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뭐 회사의 무슨 야유회, 이런 저희 아버지의 회사에 뭐 이런 야유회 같은 데에서 이런 노래자랑 같은 그런 데를 9살 때 처음으로 저와 제 동생이 함께 그 무대에서 재롱 아닌 재롱을 부리게 돼요. 근데 이상한 건 그 9살 때 제가 무대에서 그 불렀던 노래를 부를 때 그 기분을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9살 때 당연히 뭘 느끼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직도 제가 갖고 있는 그게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직 지금 이 자리에도 누구 보고 나와서 서라고 하면 못 서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실 거고 수줍음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용기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9살 나이에 저는 당당하게 그런 무대에 올라가서 막 몇백 명이 지켜보는 그 무대에서 그냥 저 혼자 막 즐기고 뛰어놀고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환상 속의 그대라는 노래를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9살 난 아이 둘이서 웃고 떠들고 즐기고 놀고, 그런 무대가 제 노래의 가장 첫 무대였어요. 저는 그것도 힐링 아닌 힐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제 나이 9살에 제가 지금 31살인데 9살 때 당연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9살 때면 20년 전이잖아요. 저한테는 20년, 22년 전인데 그때는 이제 힐링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힐링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몰랐잖아요. 근데 저는 그 9살 때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힐링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무대에서 내가 노래를 하고 나의 어떤 모습을 많은 분들께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보여줬을 때 이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때 내 몸에 오는 전율, 감동, 그리고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아주면. 그럴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뭐 어디 놀러 와서 여행 가서 힐링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 그 9살 나이에 저는 그걸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상상을 해오면. 그러다가 그 첫 무대를 끝으로 하고 그 뒤로는 제가 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게 돼요. 그런 뭐 야유회 같은 것도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간 적도 없었고, 저희 그때 당시에는 이런 저희를 위한 무대도 없었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그리고 어린 나이라 제가 그런 무대를 찾아다닐 수도 없어서 그냥 학업에만 열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를 입학을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도시에 이제 곳곳에 막 백화점이 들어서고 쇼핑몰이 들어서고 막 문화가 발전이 되면서 무대들이 들어서게 돼요. 그 백화점과 쇼핑몰에
정문 앞에 이런 작은 무대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런 무대에서의 또 저희한테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무대에서 막 연예인들을 불러서 막 이렇게 행사를 하다가 이제 그런 백화점 같은 데도 예산이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연예인들을 좀 부르기 힘드니까 이제는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오신 이런 방청객분들이라든가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참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또 일반인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죠. 참여를 하게 되고 그때가 이제 두 번째 제가 또 그런 마음을 느꼈을 때예요. 힐링이라는 걸 느꼈을 때.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는데 역전 앞이에요. 지하철역 역전 앞인데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는데 지나가시던 분들이 그 무대 앞에 계속 서게 되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차가 못 지나가게 돼버리고 막 교통이 갑자기 막 마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자랑이지만요. 제 노래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제 나이 14살 때 그런 걸 제가 무대 위에서 보게 돼요. 그것도 14살 때 뭘 알겠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걸 보니까 또 마냥 그냥 기분 좋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행복하고 더 하고 싶고 항공만 끝나고 그냥 내려가기도 싫고 사람들이 막 앵콜이라고 외쳐주기를 원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9살 때 느꼈던 그 기분을 14살 때 두 번째로 또 느끼게 돼요. 그때 제가 가진 게 꿈인데요. 그때 제가 가진 꿈이 뭐냐면요, 가수예요. 14살 이전부터는 어린 친구들은 꿈이 많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다가도 아니면 부모님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뭐 드라마, 농구 드라마 보다가 농구 선수가 꿈이 되고 뭐 비행기 조종하는 드라마 보다가 파일럿이 꿈이 되고 그렇게 꿈이 바뀌다가 14살에 가수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제가. I'm that star up in the sky. I'm that mountain peak up high. Hey, I made it. I'm the world's greatest. And I'm that little bit of hope. When my back's against the ropes, I can feel it. I'm the world's greatest. The world's greatest, Joe. The world's greatest. 그렇게 2년 남짓 그 무대에서 저에게 계속 기회를 주셔서 학교를 갔다가 학교가 끝나면 그냥 교복 입고 책가방 메고 그 무대를 찾아가요. 그 무대를 찾아가서 그 무대에서 또 노래 공연을 해드리고 많은 분들한테 또 노래를 들려드리고 끝나면 다시 가방 메고 집에 오고 이렇게 2년을 반복을 하는데 2년 동안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더욱이나 웃겼던 건 2년 동안 뭐 하나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면서 거기서 노래를 했어요. 저는 그냥 단지 서서 그 무대에서 노래가 하고 싶어서 뭐 제 일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 노래에 대한 뭐 가격을 책정을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하는 게 좋아서 2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하기 싫죠. 학교도 가기 싫어지고 이런 무대만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보니까 계속 이런 무대만 찾아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이 인천인데요. 인천에 있는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가는 거예요. 16살 나이에 대회를 다 찾아서 다 나갔어요. 인천에 정말 작은 대회까지 찾아서 다 나가서 다 휩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의 쌍둥이 아마추어 가수로 되게 명성이 자자하게 돼요. 연예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좀 인천이라는 도시에서는 유명세를 떨치게 된 거죠. 어린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가기 싫고 학교를 가면 막 주먹 좀 쓰는 친구들, 야 너 뭐 유명하더라, 노래 좀 해봐. 학교 가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노래만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난 친구들이랑 얘기도 못하고 애들은 누구누구 막 다 찾아오고 모르는 친구들도 찾아와서 아 이거 한 번만 불러줘, 이것 좀 해줘, 뭐 좀 해줘. 끝나고 내가 노래방 쏠게, 우리 나랑 같이 노래방 갈래?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둬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이지만
졸업을 하기 직전에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많아지고 공부는 또 안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아, 너 노래 잘하잖아. 너 노래 잘하잖아. 너 노래 진짜 잘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노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만 하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천의 대회란 대회를 다 휩쓸고 나서 서울로 가자. 이제 인천엔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8년 동안 대상을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8년 동안 8번을 탄 거죠. 한 달 동안 예선을 치르고 이제 12개월 동안 막 그 한 달 동안 왕이 된 사람들 12명을 모아서 그 12명을 1년에 통틀어서 결산으로 이제 또 왕중왕을 정하는 그렇게 1년마다 하는 큰 그런 대회를 저하고 이제 제 동생이 8번을 대상을 타게 돼요. 이제 거기서는 안 받아주죠. 오히려 저희 보고 또 나가려고 했더니 다른 무대를 준비해서 뭔가 색다른 걸 매년 다른 걸 보여주는 거지만 또 다른 무대를 준비했더니 이제는 그만 나오면 안 되냐는 거예요. 저희 보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기회를 주자. 그러니까 저랑 이제 제 동생도 아 그래 우리가 8년이나 해먹었구나. 이제는 그래 밑에 다른 친구들한테도 또 기회를 줘야겠구나. 근데 오히려 이제 저희 보고 심사위원을 봐달라는 거죠. 거기서. 근데 아직 뭐 그때 당시에는 아마추어 가수 누구를 평가하거나 뭐 누구의 실력을 제가 막 직접 판단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그 대회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이제 서울을 가게 됩니다. 그 쇼핑몰이나 이런 곳들이 많은 동대문 있잖아요. 동대문에서 열리는 또 그런 대회에 참가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시련이 와요, 저한테. 아, 인천에선 내가 무조건 왕이었는데 다 휩쓸었는데 서울에서 예선 탈락을 하게 돼요. 첫 번째 무대에서 그냥 탈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아,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아직 세상은 넓고 우리 너무 인천이라는 도시 안에서만 갇혀 있었구나. 역시 세상은 넓고 서울은 더 넓고 서울은 역시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구나. 그러다가 두 번째 시련이 옵니다. 영장이 나오죠. 남자한테는 굉장히 큰 시련이거든요. 군대가. 근데 당당히 갔어요. 저는 동반 입대를 했어요. 저희 쌍둥이가 동반 입대를 해서 군악대에 가고 싶었어요. 뭐라도 배우고 싶었고 노래는 잘하지만 제가 악기는 하나도 다룰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악기로도 힐링을 하고 싶어서 차라리 이제는 목으로 내 목소리로 노래만 해서 힐링을 하는 게 아니라 기타도 치고 뭐 군악대 있잖아요. 북도 치고 뭐 트럼펫 불고 그렇게 군악대를 가고 싶었는데 군악대를 못 갔어요. 저희가 그때 이제 제가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따로 그때 저희와 같이 입대를 한 연예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군악대를 가셔서 이제 지원이 마감이 돼서 본의 아니게 저는 이제 멀리 그 최전방으로 철책을 지키러 갑니다. 그 휴전선을 지키러 가요. 아, 이제 이 군대에서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또 뭘 해야 되지? 뭘로 힐링을 해야 되나? 사격으로 해야 되나? 수류탄을 던져서 힐링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끝에 또다시 저희에게 제가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문선대라는 건데요. 이제 전방에서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위문 공연을 다니는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밴드로 또 활동을 하게 돼요. 2년 동안. 아, 정확하게는 1년이죠. 제가 최전방에는 1년 있다가 후방부대로 왔기 때문에 최전방에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노래만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렇게 따지면 제가 14살에 첫 이런 무대를 서게 돼서 처음으로 노래를 하게 됐고 군대에서의 시간 동안에도 노래를 계속했고 지금도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로 따지면요 17년 동안 노래를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17년 동안 노래를 하면서 오늘 주제가 힐링인데요. 아직도 저는 힐링을 꿈꾸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9살 때 그렇게 노래 첫 아버지의 야유회 놀러 가서 첫 그렇게 노래를 불렀을 때 느낀 그 감정. 14살에 처음으로 그 무대에서 내가 가수라는 꿈을 머릿속에 갖게 되면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또 힐링을 하고, 시련이 와도 노래를 부르면서 힐링을 하고, 군대라는 시련이 왔을 때도 군대에 가서 또 노래를 하면서 힐링을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힐링이라는 거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을 때 힐링했다고 하지 않나요, 다들? 어디론가 멀리 뭐 유럽이라든가 어디 일본 아니면 가고 싶은 어디 섬 막 여행을 갔을 때 그냥 경치가 좋아서 나 힐링하러 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지 자기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싶고자 하는 걸,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내가 가슴속에 계속 품어왔던 것, 나는 무조건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정말 했을 때, 그리고 해내고 이루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만족감을 느끼고,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힐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그렇게 군대를 갔다 오고 난 후에 군대에서도 노래를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난 후에는 세 번째 굉장히 큰 시련이 와요. 아예 제가 노래도 못하고 제가 이런 힐링을 꿈꾸지도 못하는 그런 세 번째 시련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재정난이죠. 남자들은 누구나 하게 되는, 군대를 가서 전역을 하기 전쯤부터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난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내가 사회에 이렇게 나갔을 때 뭘 해 먹고 살아야 되지? 저는 답은 간단했죠. 계속 나는 꾸준히 오디션을 보고 노래를 해야지. 노래하면서 계속 또 오디션을 봐서 가수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부푼 꿈을 안고선 전역을 하고 나왔을 때 무대는 다 사라졌어요.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이미 내가 섰던 무대들은 다 없어지고, 인천에 제가 막 서서 노래했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제가 일반인으로서 어디에 서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그냥 돈 주고 가서 노래방에서 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련이 온 거죠. 나는 어디서 노래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찾아다닐 시간도 없어요. 왜? 이제는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막 시간이 많던 그런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벌러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노래를 해야 되는 무대를 찾아다닐 시간도 없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꿈을 잃은 사람 마냥 정말 마치 로봇처럼 그냥 돈만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일용직도 나가보고, 지방으로 가서 지방에 숙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막 아저씨들이랑 섞여서 일용직으로 막 공사판에 가서 붙박이장 설치되기 전에, 조립하기 전에 붙박이장들을 짊어지고 하나씩 아파트에, 신축 아파트에 다 넣어서 넣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또 포장을 뜯고 시공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서 아직도 나는 어디서 노래를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꾸준히 그렇게 계속 돈만 모았어요. 그렇게 돈만 모으다가 친구랑 고깃집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정말 손님들한테 고기를 썰어주면서도 계속 생각 속으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고기를 썰고 있는 게 힐링하고 있는 게 아닌데, 돈을 번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찾게 되는 거예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이러던 와중에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네, 기회가 또 온 거죠. 시즌 2가 열리게 돼요. 저하고 허학 씨하고 같이 나갔어요. 근데 저희는 오랜 시간을 함께 노래를 해왔잖아요. 과감하게 그 시즌 2 오디션은요 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승승장구하고 저는 이제 예선에서 탈락을 해요. 그때 또 저는 꿈을 이룬 거죠. 근데 전 옆에서 계속 서포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뭔가 다른 걸 또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친구를 응원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다른 걸 뭔가 계속 하게 되면 또 똑같이 생겼고 쌍둥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이 친구를 방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 친구의 앞길을 내가 막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계속 형으로서 뒷바라지만 해줘요. 우승할 줄은 당연히 몰랐죠. 그렇게 뒷바라지만 해주던 와중에 이 친구가 우승을 합니다. 우승을 하면서 가수라는 꿈을 이 친구가 먼저 이루게 됐어요. 이루게 됐을 때 나 대신 꿈을 이뤘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포기하게 돼요. 그만해야지. 그래, 그만하자. 그러면서 아예 그냥 노래 마이크를 아예 그냥 놔버리게 됩니다. 그냥 놔버렸을 때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도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언제까지 내 뒷바라지만 할 거야? 그 친구 딴에는 저를 위로해 준다, 아니면 뭔가 저한테 목표를 갖게 해주려고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돼요. 어느 방송에서도 말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동생의 힘을 빌어서 무대에 설 수 있게 되고, 동생의 힘을 빌어서 어떤 프로에 나가고 어떤 방송에 나가고, 저는 당당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노력했고 제가 서려고 했고, 제가 어디 한 군데 더 가려고 했고, 어디 한 군데 가서 더 노래 한 곡 더 하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가 갖고 있었던 꿈,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우리가 힐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은요, 아직 뭐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학생분들이고 아직 또 어리신 분들이고 하시다 보니까 꿈을 잃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걸 향해서 걸어 나가시면 저처럼 큰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정말 어려웠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힐링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꿈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계속 나가시면서 힐링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이 오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힘을 내야지, 절대 쓰러질 순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는데 꿈도 꾸었었지, 두근대는 마음으로. 하지만 시간은 나를 버린 걸까. 두근거리는 나의 심장은 아직도 이렇게 뛰는데,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네, 허공 멘토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가수가 가장 빛나고 멋진 모습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감동과 힐링이 전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대 위에서 그 노래할 때 느끼는 매력하고 또 이렇게 강연에서 이야기하는 매력하고 다를 텐데요.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할 때는 어떤가요? 많은 가수분들이 다 거의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뭐 노래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간주가 끝나고 정적이 흐르잖아요. 그때 막 소리를 질러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할 때 이 진짜 가슴 속에 뭔가 와닿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되게 크게 와닿는 게 있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노래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막 희열을 느끼고 막 그런 거에 매력을 느낀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막 타는 거 거기에 어떤 걸 매력을 느껴서 타세요? 스릴, 뭐 공포감 이런 거잖아요. 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희열을 느끼고 막 이럴 때. 저는 그 호공 씨처럼 노래를 만약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음도 내가 쫙 잘 냈을 때 그때와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전 노래를 너무 못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음이탈이 나면은 좀 아, 창피한데요. 네. 성공하셨을 때 박수 받으면 정말 네, 희열, 그럴 막 것 같아요. 전율이 오죠 몸에. 진짜 궁금한 게 많은데요. 허공 멘토한테 궁금한 이야기를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화끈한 하톤클럽의 황수동 아나운서, 용춘 브라더스, 그리고 김동완 한의사가 단단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일단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가수의 꿈을 키워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 정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때 다들 야, 당황하시네. 이때 다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이때는 저는 질문을 까먹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15년 정도 이제 가수의 꿈을 키워오신 건데 사실 그 15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전 15년이라는 기간이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무명 시절이 정말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그럼요. 10,000번의 오디션까지 보시면서 네. 어떻게 버텼는지, 원동력이 뭐였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뭐 슬픈 일이 있건 기쁜 일이 있건 뭐 안 좋은 일이 있건 노래방은 꼭 가거든요. 소리를 질러요. 정말 목이 터져라 질러요 막.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다음날 목이 안 쉬어요. 계속 저는 막 노래방에 가서 제가 혼자서 30번을 노래를 불러도요. 다음날 목이 안 쉬더라고요. 타고나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땐 같이 그렇게 노래 불러서 즐기고 막 하는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포기하고 싶었을 때 있었죠. 아까 제가 강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노래를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다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게 된 계기는 힐링이죠, 힐링. 그리고 첫 번째 주제 말씀하신 것처럼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기 위해서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 허공 씨께서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럼 지금 꿈을 이루신 건가요? 아직 이루진 못했죠, 솔직히. 왜냐하면 가수가 됐어요. 그럼 이뤘네? 이렇게 말씀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수라는 꿈은 이룬 거죠. 근데 가수가 되고 나서 가진 꿈을 향해서 또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앞으로 계속 가수로서 가져가요.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계세요? 저요.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승철 형님 같은 가수가 돼서 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이승철 형님이 나이가 많으시다는 게 아니라 대중들과 함께하는 무대에서 함께 노래하고 싶은 그런 가수가
큰 무대건 작은 무대건 아니면 그 무대에서 이제 많은 그 페이를 받건 안 받건 모든 걸 떠나서 가장 내 마음에 남았던 무대 어떤 무대일까요? 하나의 무대도 빠짐없이 다 의미를 두고 올라가거든요. 항상 심장이 막 이렇게 꽉 조여지는 기분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제가 겁이 되게 많아서요. 틀리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무조건 완벽해야 돼, 완벽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돼. 이런 부담감을 안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무대에서. 그러니까 카메라 있는 무대에서 실수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사를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일단 뭐 결혼식 축가라던가 아니면 어디 뭐 기업 행사라던가 이런 걸 다니는데 대학 축제 이런 데서도 저는 제가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단 한 번도 실수는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무대든지 되게 굉장히 큰 의미를 제가 가지고 시작을 해요. 네. 무조건 그냥 실수하면 안 되는 무대. 네. 형 동생으로 이제 두 분이 같이 무대를 많이 쓰셨지만 이제 누군가 무대를 같이 쓴다면 여자분과 듀엣을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분과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 이것도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네. 이쁜 분 뭐 이렇게. 아니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영현 누님이시라든가 박선주 선생님이라든가. 경험은 이미자 선생님인데요. 아니요, 이제 그런 경험이 아니라 뮤지션 쪽으로. 그리고 또 경험이 저는 이제 트롯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이미자 선생님은 이제 트롯 쪽이시니까 네. 네. 그런 좀 경험이 많으신 뮤지션 분들이랑은 꼭 한번 콜라보레이션 같은 거. 이제 두 번째 토크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슈퍼별 이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슈퍼스타 K 나가서 낙방도 하셨다고는 했는데 그 다음에 나간 프로그램이 이제 그 목소리 대한민국이라고 목소리 한국이라고 그 보이스 투 코리아인가요? 하여튼 보이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프로그램을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목소리만으로 허공 씨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던 프로그램이에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그냥 그대로 갈게요. 둘, 셋, 목소리! 아니, 이럴 때 옆에서 박수 좀 쳐주시고. 아니, 박수 없어도 돼요. 박수 없어도 돼요? 이 분위기 이대로 가져갈게요. 겁니다, 이제. 아, 이거 우리 집 아니요, 이 근데 분위기가 지금 네 분이 단합심이 굉장히 좋으세요. 뭐 네 분이 이러잖아요. 진짜로 노을 형님들보다 더 단합이 잘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요. 근데 지금 다들 다운이 되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못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저 뒤에 계신 분들 요거 할 때는 저희만 나오니까 뒤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더워요. 어쨌든 목소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사실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 그 승부를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소리가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미 허각 씨가 있어요. 허각 씨의 목소리가 있어요. 생김새도 비슷해요. 자, 그 목소리만으로 승부를 걸기에는 제가 이 프로그램 이게 오디션인데 원래는 많은 분들은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근데 저는 섭외를 받았어요. 아, 나와주시면 안 돼요 하고 섭외를 받았는데 거절을 했어요. 계속 제가. 아까도 제가 강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친구가 오디션 프로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제 허각 씨가 오디션 프로에서 우승을 했는데 제가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이 친구한테 뭔가 좀 해가 되지는 않을까? 뭐 좀 나쁜 이미지로 보이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딱 3번 거절하고 이제 4번째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정말 그래 얼굴은 안 나오는 거고 목소리 하나만으로 선택을 받는 거고 또 내가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에 대한 어떤 나에 대한 내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 떨어지면 그만. 붙으면 또 계속 붙을 때까지 언제까지 가나. 또 저에 대한 이런 제 실력을 또 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나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을 공개를 한 후에 나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해도 많이 하실 테고 그럴 수 있죠. 네,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하실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는 또 뭐냐면요. 제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허공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를 보자마자 허각 씨 아니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제가 신분증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라고? 정말로요. 네.
끝까지 쫓아오셔서 사인해달라고 막 하셔가지고 신분증도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죽했으면 제가 허각 씨 사인을 배워가지고 안 믿으니까요. 아니라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그냥 해드려요. 해드리면 이제 밥값 안 받으시고 막 이러니까. 네. 지금은 진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고. 네, 지금은 많이 알아보시죠. 저는 그 프로그램에서 네. 다 줄 거야라는 아, 노래 네네네네. 부르셨잖아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그거거든요. 아.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막 닭살이 막 이제 그 노래 이렇게 때문에 돋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네. 근데 아니에요. 그 노래 아니야. 아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 노래를 진짜 오래 들었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를요. 정말 잘 부르셨어요. 제가 그 노래를 부를 때 뒤에 화면에 또 제가 나와요. 네. 근데 사진 그게 나오고 제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허각 씨인데 아. 저도 모르는 깜짝 이벤트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나오는 무대를 모니터를 했는데 네. 뒤에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런 걸 찍은 적이 없는데 가서 자세히 보니까 허각 씨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각 씨가 저의 그 무대를 위해서 어머. 그거를 찍어서 이렇게 뒤에 화면으로 해주셨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근데요. 만약 신뢰가 안 된다면 다 줄 거야. 조금만 들어보면 안 돼요? 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니 정말 그 노래는요. 너무너무 저는 좋았어요. 배성원 씨가 애교 부르는 거 처음 봤어요. 서글픈 우리의 지난 날들을 서로가 조금씩 감싸줘야 해. 난 내게 너무나도 부족하겠지만 다 줄 거야. 내 남은 모든 사랑을. 진짜 꿀성대다 꿀성대. 아니 진짜 뭔가 끄집어내네요. 진짜 매력 있어요. 오늘 화통클럽으로 김동완 한의사님 나오셨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또 뭐 궁금한 점도 있으실 거고 어떻게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요. 네. 제가 호응 씨 밖에서 만나가지고 벌써 사인도 받았거든요. 그러셨어요? CD 받았습니다, 네. 제가. 제가 근데 궁금했던 거는 특히 그 오디션 프로그램 이렇게 자꾸 이제 나가시다 보면은 요즘 인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오디션 그렇죠. 프로그램이. 근데 사람들도 많이 나가시고 여기 어떻게 보면 전문가신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서 이제 뭐 어떻게 우승을 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경험자로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디션의 장점은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죠. 예. 왜냐하면 제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 저의 그 우승. 하나밖에 없는 제 네. 핏줄이 그 인생 역전을 했잖아요. 오디션을 통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은요. 계속 나가서 떨어지고 하면요. 정말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사람의 이 멘탈 자체가 그런 생각 계속 갖게 돼요. 또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또 해야 돼? 그리고 뭐 이런 좀 마음이 여리고 약하신 분들은 쟤 또 나왔어? 쟤 저번 시즌에 나왔잖아. 이번 시즌에 또 나왔네? 또 떨어지면 다음 시즌에 또 나오겠네? 다음 시즌에 또 나오고. 그런 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소리 듣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또 꿈을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 가수가 꿈인 사람이 진짜 어디 일식집에서 회 썰고 있고 중국집에서 일하고 PC방에서 일하고 바뀌는 거예요. 꿈을 찾아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단점이라 하면 오디션에 대한 솔직히. 쌍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견을 좀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동생이 먼저 일단은 유명한 가수가 됐고 그 후발자로 형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거 앞만 봐도 색깔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본인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얼굴도 비슷하게 생기고 목소리도 비슷한 것 같다라는 이런 편견들이 좀.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뭐죠?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네. 편견. 이제 적응이 좀 되시죠? 저희들이 이걸 안 하면 좀 불안해져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편견 얘기 질문 계속하시죠. 그래서 그런 편견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쌍둥이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죠. 너네는 성대도 똑같게
있겠다. 아니면 너네 뭐 텔레파시 통하냐? 아니면 뭐 코 파는 모습도 똑같다. 뭐 누워서 자는 모습도 똑같다. 걷는 걸음걸이도 똑같다. 다 똑같다로 시작을 해요. 쌍둥이는. 근데 저는 쌍둥이로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건데 쌍둥이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달라요. 저희 쌍둥이는요. 일단 성격부터 달라요. 저는 되게 활발하거든요. 사람들 친해지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말 많고요. 오지랖 넓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활발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건 다 가졌어요. 막 말 걸어야 되고 대화 나눠야 되고 조용히 어색하게 있는 거 싫어하고 뭐 이런데 허각 씨는 정반대예요. 친해지기 어렵고 뭔가 이 벽이 뭔가 하나 쌓여 있는 기분이고 완전 정반대죠, 저랑은. 근데 사람들은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맞아요. 굉장히 밝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까 네. 대기실에서 제가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해서 뵈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쁘셔서 그래요. 저희가 딱 남자 셋이 인사하니까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아니 왜 안녕하세요. 왜 한 분을 움찔하시고 몰아가십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왜 아까 기억이 너무 나서 그래요? 공감하신다. 아까 기억이 나서 아니 근데 무서워. 그 편견이라고 혹시 또 그렇다면 이런 편견이에요. 이런 편견. 이런 쌍둥이한테 바로 이런 그러죠. 편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편견이었던 거예요. 근데 혹시 그렇다면 두 분이 포동한 스타일이잖아요. 좀 통통한. 네, 네. 그러면 살을 좀 빼서 누군가 한 명이 좀 이렇게 쫙 빼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런 그쵸. 생각을 혹시 안 해봤어요? 지금 그래요. 지금 이제 허각 씨가 살을 좀 많이 빼서 아, 그래요. 네, 저랑은 이제 봐도 좀 같이 있어도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는 뭐 헤어스타일도 다르게 하고요. 색깔도 헤어스타일 누구 한 명은 염색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달라지려고 해요. 눈 나쁘지도 않은데 괜히 알 없는 안경 한 명이 쓰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하려고 저희 많이 노력했어요. 달라 보이려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또 대화의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 편견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허각 씨 얘기도 나오고 수없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당사자한테는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느끼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 중간에 동생에 대한 애정이 계속 묻어나. 그죠? I agree with you. 그러면 그러니까 질문 안 받는 형으로서- 질문들을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네. 키가 어떻게 되시죠? 아유, 뭐. 아니 이건 질문을 받을 거야. 아, 그래요? 지금 이건 이거- 받은 건가? 이거는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제가 질문 받을 때 느낌하고 똑같은 생각을 좀 하고 아, 있어요. 그 결혼은 언제 하실 겁니까? 저는 될 때쯤 네. 될 때쯤. 30대 중반 정도. 예? 30대 중반? 중반 정도. 글쎄요. 후반으로 갈게요. 글쎄요. 아마도 그죠? 아마도, 아마도. 아 그러면 여성 보는 눈도 완전 다르신 거예요? 달라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는 좀 귀엽고 작고 아담한. 귀엽고 작고 뭐 키 130도 돼요? 나 알았어, 진짜 왜 알았어, 그러세요? 아, 그냥 네. 그럼 이렇게 뭐, 귀여운 스타일을 편하게 좋아하는- 갈라 그러는 아, 거예요. 네. 편하게. 허각 씨는 어때요? 이상형. 허각 씨는 좀 재우 씨가 저랑 이제 10년 친구예요. 허각 씨 와이프가 저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중학교 때부터. 허각 씨 첫사랑이기도 하고. 근데 되게 청순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청수. 네. 그 허각 씨 와이프가 그 배우 그 이청아 씨 굉장히 닮았거든요. 그 동갑내기 가해하기에 나왔던 배우분 있잖아요. 아 그럼 허공 씨는 약간 말씀하신 게 스타일이 얼마 전에 그 오나의 기신유의 박보영님 스타일 그런, 네, 느낌인가 네, 보다. 좀 귀엽고 재용 씨는 귀엽고 좀 막 이렇게 애교 청순하고 많고. 좀 뭔가 이런 좀 지적인 여자들 있잖아요. 좀 내조 잘하는 스타일 이런. 자, 근데 이번에는요 방청객 분이 궁금한 얘기가 드디어 있다 이 그래서 시간인가요? 좀 예, 들어볼게요. 드디어 다들 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디션 프로그램이랑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뭐 세미파이널에서 탈락하셨는데 아쉬운 점 없으신가요? 아쉽죠. 당연히. 네. 안 아쉽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솔직히. 왜 그러냐면 오디션이잖아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디션의 장점. 네, 인생 역전이에요. 우승하면 인생 역전이에요. 오디션의 장점은.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제가 인생 역전을 하려고 나갔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거는 이미 거기에 출연을 해서 다 이뤘기 때문에 첫 번째 일단 목소리만으로 일단 인정받았잖아요. 얼굴 안 보고. 그 두 번째는 허공이라는 이름을 알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루고 싶은 건 다 이뤘기 때문에 우승을 못해서 좀 아쉽긴 했지만 왜냐하면 뒤에까지 가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상심하거나 뭐 나쁘거나 난 여기까지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죠. 다행히. 그래도 이루고 싶었던 거는 다 이뤘으니까. 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꾸준히 이제 앨범 활동도 하시고 드라마 OST로도 목소리 자주 들려주시곤 하는데 이제 허각 씨와는 다른 본인의 이제 노래의 매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노래가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실례가 아니라면 네. 조금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창법이라든가 소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허각 씨보다 더 매력이 있다라고는 솔직히 제가 고르기는 좀 힘들고요. 그냥 뭐 조금 들려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냥 들려드릴 수 있는 노래.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드라마 OST 너라서 다행이다라는 곡이거든요. 네. 걱정하지 마, 난 이대로 괜찮아. 내 생에 너 하나만 사랑했던 기억 그걸로 나는 충분해. 너는 그저 날 떠나가서 행복해주면 돼. 아프게 살지 마.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하신다. 아니, 가까이서 사실 이게 들으니까 진짜 감명받아요. 이게 무반주로 부르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무반주로 기가 한번 불러보세요. 막히다. 하나, 둘, 셋, 넷. 뭐예요? 노래를 몰라요. 좀 더 찬송가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둘만 노래 안 하는 걸로.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앞으로 가수 허공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무대에서도 제가 한 가지 이루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방청객분들이지만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런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게 제 목표인데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한 가지 이루고 갈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뜻깊고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있잖아요. 허공 씨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었더니 제 마음이 훈훈한 것 같은 그 느낌이 이렇게 꽉 찼어요. 허공 씨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힐링을 주는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하죠. 아니요, 정말 그 느낌이 확실하게 오네요. 자, 토크 콘서트 화통 이제 허공 씨와도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나 한 가지에 1만 시간을 노력하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1만 시간 동안 얼마나 자신의 열정과 진정성을 담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자신다운 모습으로 노력하는 것이 성공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힐링 멘토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